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나 독감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부위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문인데요. 자, 오늘 이슈 인터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할 곳은 바로 항문외과입니다. 이믹강 원장과 함께 치질과 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똥꼬사 이믹강입니다. 똥꼬 의사라고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난 한 20여 년간 한 3만여 똥꼬를 제가 봤죠. 예. 지역에서 오로지 20여 년간 한국어만 파다 보니까 제 이름보다도 똥꼬사가 더 알려져서 뭐 모임에 가서 소개해도 똥꼬사 왔다 그러지 이믹강 원장 왔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신 게 아니고 한 구멍을 파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원장님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초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문외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즘에는 항문외과라는 말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의료법상 인체 기관 명칭을 못 쓰게 돼서 저희가 지금 일과인데 항문일과라고 이제 표방을 못 해서 저희들 간판을 보면은 뭐 비슷한 항문과 비슷한 문구로 다 써 있는 거는 항문일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항외과, 뭐 창문외과, 장항외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문외과라고 하면 왠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선뜻 가기가 두려워지거든요. 뭔가 진료를 받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호소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대기실 접수 그 문을 열고 병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머뭇머뭇하다 화장실 갔다 그냥 가버리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하시고 괜찮겠다 싶어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쑥스러워서 못 들어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오시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처음에 오게 되면은 인터뷰 하잖아요. 접수하고. 저희 문진표가 있어요. 문진표가 있어서 거기에 상세하게 쓰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똥 싸기 힘들다, 뭐 항문이 찢어져서 피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거기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컴퓨터 화면을 띄우고 그리고 몇 가지 체크 검사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항문 내시경 보고 또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에서 똥이나 똥꼬, 항문, 뭐 아프다, 피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안 해도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진실과 오해 한번 해볼게요. 이 항문외과에 방문을 하면 무조건 내 엉덩이를 보여줘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럼 문진표 작성과 상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잖아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변비와 치질이 심해진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실제로 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추우면 손 시렵고 겨울이 되면 손 시렵고 발 시렵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또 말초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더욱이 추위가 우리 피부가 노출되게 되면은 건조하고 또 이 숨 쉬는 데서 평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입김으로 물이 날아가게 돼서 수분이 부족하게 돼요. 또 추위면 웅크러들기 때문에 활동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변비도 오게 되고 또 항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혈액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변비로 인한 치액이 생기기도 하지만 변비 없어도 치액이 커지기도 합니다. 방금 치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째적으로 치질이라고 해요. 거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크게 분류하면 그런데
세분하게 분리를 하면은 약 200여 가지 질환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똥꼬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과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또 근데 이제 그 200여 가지 질환 중에 예. 이제 흔하게 분류되는 거가 이제 치열, 찢어지는 거. 그다음에 혈관이 뭉쳐서 생긴 치핵이 항문 안쪽에 생긴 걸 내체. 예. 겉에 피부 쪽에 생긴 걸 위체. 예. 그다음에 항문 주변에 골마가지고 터지는 치루, 농양. 이게 이제 그 크게 보면 흔한 것이죠. 아, 치질의 종류 중에. 참 웃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또 부끄럽고 이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주변에 가렵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이게 출혈하고 잔변감, 그다음에 뭐 가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 가장 흔히 오는 것은 잔변감 때문에 많이 와요. 아, 잔변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문을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직장하고 항문하고 이게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치상선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똥마름을 느끼는 신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200cc 정도 볼륨의 똥이 그걸 눌러야 우리가 똥 마렵다 이렇게 변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변이 없는데도 똥 마렵다 그런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똥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경우죠. 바로 그거는 내체, 안쪽에 치핵 덩어리가 커져서 누르는 경우, 또는 거기에 암 덩어리가 있어서 누르는 경우, 또는 항문을 조이는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이 평상시에 항문을 이렇게 조이고 있으니까 똥이나 방귀가 안 새잖아요. 걸어다닐 때. 약 80%는 내관략근이 그 힘을 유지하고 20%는 유관략근 유지를 해요. 근데 유관략근은 내가 케겔류법이라고 해서 힘을 쥐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키울 수 있지만 내관략근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변이감을 느끼게 되는데 맨 처음에 얘기한 200cc 정도의 똥이 아닌 그 후에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경우에 똥마름을 느끼는 경우, 이 경우로 대부분이 많이 병원에 오게 돼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경우는 똥이 실제로 누르는데 못 사는 경우는 변비약을 먹으면 똥이 잘 나오겠죠. 그러나 변비약도 일과성으로 한 번만 먹어야지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은 그 약에 의한 변비가 더 악화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변을 보는데 또 변비가 왔다 그러면은 항문외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후에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에 눈에 잔변감으로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똥을 싸고 나왔는데 덜 싼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상당수가 내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6512님은요. 치질이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하십니다. 이 치질은 무조건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흔히들 치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치핵과 위치핵을 동물들 암컷, 수컷 하듯이 내치핵을 암치질, 위치핵을 수치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치질이라고 덩어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치핵을 의심해보고 손으로 만지면 화끈화끈하고 항문이 그다음에 몸살기가 있고 욱신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골마서 아픈 치료 농양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똥을 쌀 때 따끔따끔하다 그러면은 찢어지는 치열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두가 치료 농양은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하면은 회복이 빠르고 어쩌면은 수술하고 퇴원해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치열인 경우는 초기에 오면 수술 않고 놔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핵의 경우도 내치핵은 1, 2, 3, 4기로 나누는데 3, 4기는 수술하지만 1, 2기는 약물치료와 습관을 고치는 걸로 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에 빨리 오게 되면은 수술 안 하고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약을 먹거나 뭐 연고를 바르기도 하는 건가요? 연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아, 큰 도움은 안 되고.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똥 싸는 시간을 줄인다 할지. 힘주기 또는 똥 싸는 자세. 제가 방송에서 똥 싸는 자세 많이 했잖아요. 이거 라디오라서 제가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고. 그렇게 그런 걸로써 치료가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에 오시면 수술 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7379님은요. 케겔 운동을 하면은 치질 안 걸리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이거 진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 항문을 이렇게 조이는 힘이 약 80%는 뇌관략근, 20%는 유관략근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뇌관략근, 유관략근, 이 항문 관략근만 꽉 조이는 힘만 있어도 이렇게 치액이 나오는 거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관략근의 기능이 좋으면 똥 싸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케겔 운동은 바로 20% 해당되는 유관략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좋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관략근과 유관략근이 조화를 이루어서 항문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압의 변화에 의해서 자율신경계에 통해서 운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조깅을 추천하고 싶은 거죠. 조깅을? 일주일에 3일 정도 한 번을 또 20분 이상씩 조깅을 뛰어주면은 관략근이 좋아지고 또 체질 예방에도 굉장히 도와줄 것이다. 조깅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자전거 타는 거는 어떻습니까? 항문과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문과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원수다. 자전거하고 술 이거는 항문과 원수다. 항문과 만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문하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비대거든요. 요즘에는 비대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치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비대는 항문 위생 때문에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손을 씻듯이 세안을 하듯이 항문도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이렇게 위생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잘 사용하면은 좋을 수는 있는데 수압을 높여서 항문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안 비추천하시나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압이 높아서 항문에 뇌관략근 자꾸 자극하게 되면은 관략근이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관략근의 힘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항문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공적으로 똥물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눈에는 눈물새, 입에는 침샘이 있어도 항문에서 항문샘이 있단 말이죠. 그 항문샘을 통해서 똥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주변이 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를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저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그 수압 높은 그렇더라고. 자기 얘기를 주변 얘기, 뒷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얘기로 알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 수압을 높이 해야 또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건 좀 비추천한다. 그건 이제 가려운데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피부가 손상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박박 긁으면 더 시원해요. 피부 손상은 박박 긁으면 더 심하죠. 마찬가지죠. 압을 높이면은 더 시원할 수 있지만 더 안 좋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낮춰야겠네요. 아니 앞서서 왜 변 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변 보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 혹시 떡집 가서 가래떡 나오는 거 구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쭉 나오던데요. 굉장히 굵게 나오죠? 만지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죠? 그렇죠. 김나면서. 자, 그거 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분 동안 떡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럼 얼마 정도 떡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떡하고 설마 비교하시려는 겁니까? 순간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분간 떡이 나오면 한 달 안에는 나와요. 맞아요. 계속 나오면 그러겠죠? 그렇죠. 똥을 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똥을 계속해서 소세지처럼 싸기 시작해서 1분 싸면은 엄청나게 변비 막힐 정도 똥을 많이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싸는 시간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분 이내로 싸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이상을 넘기게 되면은 직장 위에 S한계통의 하반까지 똥을 싸는데도 3분 이내에 해당이 될 건데 하행결장, 왼쪽에 세워져 있는 대장, 하행결장에 있는 똥, 내일이나 모레 쌀 똥까지 구태여 선불로 땡겨서 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 20분 앉아있어서 똥을 싸시는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쌀 똥을 땡겨서 미리 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변이감을 느끼는 거는 바로 똥이 아닌 다른 원인, 치액덩어리나 암덩어리나 또는 관략근이 약해서 직장이 점막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 주름 잡힌 게 눌려서
변이감을 느낀 것이지 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뭐 잘 나올 때는 3분 이내면은 시원하게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가끔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잔변감 같은 것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더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시간이 3분 정도 되면 과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냥 딱 정리하고 일어나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야 될 때 돌아서는 게 아름답잖아요. 일어설 때 일어서야 똥꼬가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변비가 심할 때 왜 예전에 우리 재래 화장실 이용하던 그 자세 있잖아요. 예. 변기 위로 올라가서 그 자세로 변을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직장 항문 각이 있어요. 예. 이게 평상시에는 90도 이하, 그러니까 뭐 80도, 75도 이렇게 예각으로 접혀 있어요. 예. 그 위에 이제 장기들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서서 걸어다니면은 뇌관략근, 위관략근이 잡고도 있지만 그 접힌 각도에서도 굉장히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 근데 똥을 쌀 때는 그 각을 펴줘야 되잖아요. 예. 110도, 120도 직선으로는 못 펴더라도 110, 120도 이상 정도는 펴줘야 똥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 펴주는 자세가 바로 상체를 구부린 자세예요. 근데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상체는 펴 있지만 무릎이 올라오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과 가슴이 가까울수록 이 직장 항문각이 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우리 좌변기는 의자처럼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무릎과 가슴이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 중에 가장 편안한 자세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강조했듯이 이 무릎 끝에 팔꿈치 끝을 대는 자세. 아,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엎드리죠. 바로 그 자세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자세. 예. 거기서 배꼽을 약간 앞으로 내면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이 자세 취하고 고개는 들어야 돼. 고개는 들고요. 예. 머리를 이게 떨어뜨리면 나중에 일어날 때 피가 몰려서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 자세 아주 좋아요. 뭔가 개방감이 있네요. 예. 그 자세를 취하고 똥 싸지 마 하면 고문이에요. 고문. 아, 그리고 약간 똥이 있는데 이 자세 치고 똥 안 싸기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냥 똥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요즘에 또 많은 분들께서 발받침대 같은 거 이용하던데 그거랑 똑같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화장실을 특수시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죠.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뭐 발받침대 놓게 되면 밑에 때 타고 머리카락 모이고 아주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이 청결하게 좋죠.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이 YTN 방송 우리 애청자님들의 특별한 팁을 제가 하나 방송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하다 보면은 네네. 이 관략근이 열려야 똥이 나가잖아요. 예. 이게 전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해 드는데 부교감신경이 이걸 조정을 해요. 네. 부교감신경이라 하면은 정서적인 거를 이제 관장하는 신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이 꽝꽝거리는 재즈보다는 잔잔한 음악이 그다음에 밝은 조도가 낮은 좀 붉은스러운 그 어두운 계통 밝은 불보다는 어두운 이러한 조명 그다음에 그림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온화한 그런 우리 젊었을 때 데이트하는 레스토랑 분위기 이런 부교감 신경을 좀 조절해주는 신경에 어울리는 그러한 항문을 인테리어를 꾸며놓으면은 아주 똥 싸는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음악 틀어놓는 것도 괜히 틀어놓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변비에 아주 치료가 될 겁니다. 좋은 치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히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꿀팁도 주셨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나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